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차 1차 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1차 시에는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3차원 모델링을 할 때 모든 CAD 프로그램에서 스케치를 한 다음 그 선을 이용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돌출시키는 기능입니다. 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시킨다. 이게 돌출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케치할 때는요, 스케치 면을 먼저 정하고 선을 그린 다음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양을 정하게 됩니다. 모양과 위치를 정하게 되죠. 다시 한번 1단계 스케치 면을 정한다. 두 번째 선을 그린다. 세 번째 구속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주어진 모양으로 정하는 거죠. 선의 위치를 정하고 선의 모양을 정한다. 그 과정에서 선 그릴 때 스냅 포인트라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NX를 띄워서 선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뉴가 한글로 나오게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1주차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할 폴더 정하고 파일 이름을 스케치라고 해보겠습니다. 단위를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을 모델이라는 타입으로 지정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이 폴더에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인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되죠. 2라고 숫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보고 모델링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NX 버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케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아이콘 누르고 기능 처음 사용할 때는 언제나 재설정 누르고 하는 게 좋습니다. 평면상에서라는 옵션을 정의하고 이 단계에서는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 이런 평면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평면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XY 평면 선택한 상태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면이 화면에 똑바로 놓여집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축을 스케치의 X축이라 하고 녹색으로 표시된 축을 스케치의 Y축이라고 합니다. Z축도 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즉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데이터 평면의 Z축인데 스케치의 X축, Y축,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손가락을 돌렸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이 됩니다. 스케치면을 잠깐 돌린 다음 똑바로 놓으려고 그러면 우클릭한 다음 스케치의 뷰 전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의 타입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건 점인데 선 그리는 요 아이콘 그룹에 이렇게 있어요. 스케치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스케치 선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점 누르고 여기도 재설정하겠습니다.
재설정한다는 것은 이 대화 상자에 옵션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죠. 자, 이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스케치 좌표 축이 없어졌네요. 봤더니만 여기에 스케치가 나타나 있던 게 없어졌어요. 즉 여기 점 지운다고 선택해서 지웠는데 점만 지운 게 아니라 스케치라고 하는 이 피처까지 지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화면 보기, 모델 보기 방향을 처음 상태로 하려고 그러면 키보드에서 홈키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정의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누르고 재설정 누르고 XY 평면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확인 누릅니다. 아까 점 찍어봤죠? 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이 두 번째 아이콘은 직사각형 그리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선을 연달아서 그리는 기능입니다. 얘는 직선 그리는 기능이고 호 그리고 원을 그립니다. 직선 하나만 그려보죠. 이 아이콘 누르고 왼쪽 버튼 클릭, 움직여서 오른쪽 버튼 클릭. 자, 그런데 이렇게 살짝 움직이다 보니까 선에 지금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있죠. 이걸 스냅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걸리는 거냐면 이렇게 할 때 이런 표시가 나타나면서 수평이라는 지금 상황으로 뭔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놈이 나왔을 때 클릭하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이거는 수평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스케치 선을 그리면 선을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정해지기 전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직선을 이루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 끝에 점이 있고요. 끝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가장 짧게 연결한 어떤 개체가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이 선이 언제나 수평이다라는 조건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는 한 이 선은 수평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이면 이렇게 언제나 수평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져요. 끝점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끝점만 움직여도 수평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비스듬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기호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즉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삭제. 그러면 이 점을 잡고 드래그해서 이런 상태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잡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직선을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누르고 첫 번째 점을 찍을 건데 이렇게 기존 선에 가져가 보면 뭔가 또 잡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스냅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선 위에 스냅이 걸린 겁니다. 또 요 끝점이 있는 데가 보면 끝점에 스냅이 걸립니다. 요 가운데에도 뭔가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가운데에 정확히 딱 가면 중간점에 스냅이 걸립니다. 자, 선 위에 스냅을 건 다음 걸어서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기존 선과 직각에 대한 스냅을 겁니다. 비슷하게 가면 그 비슷한 위치에 가면 해당되는 스냅이 걸려요. 스냅 표시가 나왔을 때 클릭해서 스냅이 걸린 상태로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직각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직각은 언제나 유지되는 거죠. 얘도 직각이 안 된 상태로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 직각 표시를 먼저 이렇게 지워줘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직각이 벗어난 상태로 되죠. 방금에는 수직이라는 상황에 스냅이 또 걸린 겁니다. 역시 수직을 또 벗어나게 하고 싶으면 이놈을 선택해서 지운 다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선 두 개를 지워 보겠습니다. 아까 지울 때 이렇게 선택하니까 선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 피처까지 이렇게 선택됩니다. 그래서 지우면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전체 선택 취소는 Escape 키입니다.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지울 때는요, 우클릭한 다음 하나씩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고, 선만 다 선택해서 선 이렇게 선택해서 선만 지울 수도 있죠. 이번에는 호를 그려보겠습니다. 호는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 호 위에 점 3개를 찍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중심과 호의 시작점, 끝점을 정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해보죠. 첫 번째 방식이 사실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연달아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현의 끝을 찍은 다음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 또 기존 선과의 어떤 조건을 잡게 되죠. 이렇게 그릴 때 저런 스냅을 잡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가도 기존 선과 스냅을 걸지 않습니다. 다시 Alt 키를 놓으면 이렇게 다시 여전히 또 스냅을 걸게 되죠. 자, 그래서 호 그리는 방식 첫 번째 방식 중에 두 가지 타입을 봤습니다. 2점, 2점, 2점 순차적으로 찍은 방식과 얘를 찍고 요놈을 찍고 3번을 중간 위치를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타입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지우고 지우고 호 아이콘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느 쪽으로 볼록하게 나올지 정해서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호를 그릴 때 요 선이 또 요 점이 요 점과 수평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이런 구속이 또 잡혔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얘를 지우면 된다고 그랬죠. 호를 드래그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심점을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고 호의 끝점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할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다. 드래그 하다 보면 또 스냅이 걸립니다. 이 스냅이 안 걸리게 하려고 하면 Alt 키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원 그려보겠습니다. 호를 그리는 두 번째 방식이 있었네요. 호를 그리는데 첫 번째 타입의 두 가지를 봤죠. 두 번째 방식을 보겠습니다. 중심점을 먼저 찍고 여기 찍어 볼까요? 중심점 찍는데 이 위치에 또 스냅을 걸 수 있어요. 이 위치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점과 똑같은 위치에 지금 호의 중심점을 찍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냅이 걸리니까 그 호의 중심점은 이 원점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심점을 이렇게 찍고 시작점을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리는 방식도 있다. 그러면 이 호는 중심점을 여기 잡았기 때문에 중심점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중심점이 여기 원점에 구속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치가 정해진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끝점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움직일 수 있느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끝점의 위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이쪽 끝점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렇게 선을 요 끝점을 잡고 움직여야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반지름이 또 커지죠.
반지름도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아지거나 작거나 크게 드래그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홀을 이제 지우겠습니다. 원 그려보죠. 원 아이콘 누르고 여기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만 해보겠습니다. 중심점 찍고 반지름 위치 정하는 겁니다. 중심 여기다 찍겠습니다.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이 원은 중심은 정해져 있고 크기만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크기가 드래그하면서 자유롭게 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각형 그려보죠. 사각형 그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그리는 방식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면 방금 전에 한 게 취소되죠. 사각형 그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 해보죠. 점 3개 찍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려서 찍어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사각형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누르고 두 번째 찍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거죠. 컨트롤 G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점을 사각형의 가운데에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여기, 세 번째 점을 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운데 찍고 여기 지금은 보기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강의실에서 할 때는요 해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많이 쓰는 기능인데 직선과 홀을 연달아서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요. 직선과 홀을 연달아서 그릴 수 있다. 첫 번째 아이콘 누르고 첫 번째 점을 찍겠어요. 직선 그리는 옵션이 켜져 있어요. 직선을 그리는데 첫 번째 점을 여기 찍고 여기쯤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다가 홀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까지 직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홀을 그리고 싶으면 이 아이콘 누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홀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씁니다. 가운데까지 가서 이쪽으로 마우스를 끌고 나오면 돼요. 다시 가운데까지 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모양의 홀을 연속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동그라미에 X표 있죠. 그 X표가 동그라미를 4개 영역으로 나누는 상황이고 그 영역 중에 어떤 쪽으로 홀을 그릴 건가 그거를 이제 정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가운데로 가져간 다음 내가 홀을 그리고 싶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런 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려야 할 호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 호입니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냅도 안 걸리게 하려고요. Alt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냅을 건다는 얘기는 기존의 형상과의 어떤 관계를 선을 그리면서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어떤 위치를 마우스로 찍고 싶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르는 겁니다. 지금 요 끝점만 정하면 되는데 끝점은 자유롭게 찍는 게 아니라 요 끝에 딱 맞게 찍어야겠죠. 그래서 스냅을 놓고 즉 Alt 키를 놓고 스냅 걸리게 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린 스케치는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인다. 왜 움직인다고 그랬냐면 이 선의 크기와 위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죠.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NX에서
스케치를 그리는 이유는 이 스케치를 돌출이나 회전, 이 스케치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한 거죠. 주어진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스케치를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만들지는 않겠죠. 도면으로 주어져 있으면 도면에 있는 모양에 딱 맞게, 도면에 있는 위치와 치수 딱 맞게 이 모양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바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구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선의 모양과 위치를 주어진 모양과 딱 맞게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은 생략하고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니까 선의 색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보고서 스케치를 지금 빠져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빠져나온 상태에서는 이 선을 드래그 할 수 없는 겁니다. 선을 드래그 하는 것은 스케치 안에서 그 녹색 선을 드래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케치에 들어가서 드래그를 하고 싶다. 이 스케치에 들어가서 기존에 그린 선의 위치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케치를 실행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거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기존 스케치를 실행시킨다. 그러려고 그러면 더블 클릭합니다. 실행시킨다는 얘기보다는 수정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스케치를 수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선을 움직일 수가 이제 있죠. 이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의 모양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드래그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있는데 끝점이 같이 움직이네요. 이거는 이 첫 번째 아이콘 프로파일 기능으로 선을 그릴 때 이미 요 선의 끝점과 요 선의 이쪽 끝점이 같은 곳에 있어라 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간 까만색 비슷한 조그만 동그라미 있죠? 이런 표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평이라든가 또는 직각이라든가 이런 표시가 있을 때 그거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드래그 할 때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언제나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끝점이 붙어 있어라 하는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선을 움직일 때 끝점이 언제나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이 기호를 지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서 지운 다음 움직이면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붙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끝점을 선택, 여기 끝점을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옵션 중에 점을 붙이는 두 점이 같은 곳에 있게 하는 일치 조건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점과 똑같은 상황이 됐죠.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됐고 다시 스케치 수정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한다 이랬습니다. 다시 종료해 보겠습니다. 홈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선을 그린 다음에는 언제나 3차원 형상 만드는 과정이 따라옵니다. 즉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나는 스케치만 연습할 거예요, 스케치만 그릴 거예요 이런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보통 모델링 할 때는요 스케치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케치를 이용해서 반드시 그 다음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간단히 돌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돌출 기능 눌러서 기능 처음 쓸 때는 초기화하라고 그랬죠. 재설정하고 돌출에 단면 옵션에서 곡선 선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선택 단계는 아스테리스크가 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선택이 안 되면 여기 확인이나 적용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둘 다 반드시 선택이 돼야 돼요. 선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스테리스크가 연두색 체크마크로 됩니다. 그래서 단면 선택 단계에서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러면 알아서 벡터까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벡터 방향은 초기값이 스케치의 Z 방향입니다. 스케치면에 X방향이 있고 Y방향이 있었죠. X방향, Y방향, X방향에서 Y방향 쪽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이렇게 돌릴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이게 Z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 방향으로 설정되는 건데 반대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돌출됩니다. 그래서 돌출값 20mm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미리 보기에 반영되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30 넣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엔터를 키보드에서 눌러야 여기에 미리 보기에 반영이 됩니다. 확인. 다시 한번 펑션 키보드에서 홈키를 한번 눌러봅니다. 위에서 똑바로 본 모양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됐죠. 탑. 자, 영어도 탑이죠. 위쪽에서 본 모양. 오른쪽에서 본 모양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습 삼아서 해보는 겁니다. 홈키. 이 형상을 선으로만 표시해 볼까요? 선으로만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정적 와이어프레임. 다시 면의 색깔을 입혀 볼까요? 여기서 이놈 선택해도 되지만 빈 곳에 오른쪽을 누르고 있으면 이런 아이콘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홈키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의 선 그리기와 스냅과 드래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드래그하는 그 방법, 또 드래그를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구속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선의 모양을 정하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구속이 안 돼 있는, 즉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선은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모델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주차 1차 시 수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